drums louder. 예, 자, 반갑습니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1월 3일, 자, 금요일 특강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똥님마을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새해 이제 시작하고, 이제 딱 이틀 지났죠, 그죠? 이틀 동안 이 주시장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단은 이제 새해 출발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이제 연말과, 그 다음에 이제 새해가, 같이 있는 한 주였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한 주간 이제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도 이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새해 출발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관이죠. 기관에서 이제 조금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감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시황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기관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요거를 보시면, 이 새해가 출발하고 나서, 다 모든 것들이 이제 좋게 가고 있는데, 기간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선정할 때 중요한 부분, 중요한 점, 그리고 돈의 흐름을 이제 추적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제 약속드린 대로 이제 낙폭과대 개별적 공략법 2탄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이지영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일단 그럼 이제 한번 보죠. 어제 일단은 낙폭과대 개별적 공략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거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 시황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 아침에 코스닥 지수가 급등 출발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어제 미국이 신고가를 또 내면서 끝났어요. 이게 다우 지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스닥 지수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가 났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신고가를 강하게 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도 이제 급등 출발했었고, 코스피 지수도 1% 이상 장중에 급등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장중에 좀 떨어졌었죠. 그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오늘 플러스로 끝나긴 했는데 거의 보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란색 음봉으로 끝났어요. 누가 이렇게 해놨느냐? 누구겠어요? 기관이죠. 그죠? 어떤 분들은 개인들이 주식을 제일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글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하고 싶어서 주식을 못하시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기관은 참 주식을 못한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좀 이해 안 가는 행동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아무튼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도 아무튼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증시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스권 조정에서 벗어났죠. 그죠? 우상향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종목들 잘 뽑으셔가지고, 그죠?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새해 출발이 좋죠? 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관의 한번 수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오늘 코스닥도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끝났죠, 그죠? 코스닥은 이제 최근에 연말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급등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약간 음봉이 나오는 자리이기는 해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거래소 쪽에 수급을 좀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걸 보시죠. 일단 오늘만 놓고 보면 거래소에서는 외국인하고 개인은 주식을 샀어요. 그죠? 근데 기관이 특히 누가요? 금융투자가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네, 이 사람들 때문에 오늘 조금 흔들린 거예요. 지수가 좀 음봉이 나왔어요. 네. 코스닥도 이제 기관이 많이 팔았죠. 그죠?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보시면 이래요. 업종별로 보시면 기관이 오늘 어때요?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소에서 업종별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이 거의 전 업종에서 주식을 다 판 걸로 보이죠? 이렇게 해놨어요. 누가요? 기관이. 기관이 아무튼 어제 뭐 미리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연초에 이렇게 좀 파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계속 팔지는 않고요. 다시 삽니다. 예, 이게 중요하겠죠. 팔았다가 다시 사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별 현황으로 보면 자 요거죠. 네. 거래소에서 누구예요? 외국인은 지금 잘 사고 있는데 그죠? 기관이 특히 금융투자가 이틀 연속 많이 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지수를 어떻게 못 올라오게 방해를 했느냐 이걸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건데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순매도한 건데 외국인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삼성전자를 샀어요. 그쵸? 네, 제일 많이 샀죠. 오늘 600억 정도. 근데 여기 보시면 기관이 있죠. 기관이 뭐를 갖다가 들이부었냐, 코스피에서 기관이 제일 많이 매도한 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를 1200억 정도 순매도를 합니다. 네. 한마디로 요분들 때문에 그죠, 오늘 그 코스피 지수가 못 간 거죠. 네.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래서 미국이 신고가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못 간 거구나, 그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 지수를 먼저 이제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수를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지수가 아니고 종목 선정이겠죠, 그죠? 네, 종목을 이제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하느냐, 그 다음에 돈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또 돈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새해에도 수익들을 많이 내실 수 있어요. 지수가 아무튼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였는데 오늘 장중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냐면 대선주죠, 그죠? 어제 갑자기 안철수 씨가 어제 아침에 정계 복귀 선언을 했죠, 그죠? 그래서 안철수 씨 그리고 이낙연 씨 거는 그냥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안철수 씨 관련 중에 대장주가 써니전자인데 오늘 저희 방에서 써니전자 오늘 고점에서 절반매도 했거든요. 아무튼 안철수 씨 관련주들도 최근에 어제 오늘 급등을 했고, 그죠? 이낙연 씨 관련주는 어제 오늘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개인들이 많이 산 거 말고 개인들이 잘 모르는 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황교안 씨 있죠? 황교안 씨는 최근에 이 황교안 씨 관련주는 최근에 움직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회에서 황교안 씨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움직였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랑 상관없는 종목을 좀 얘기하기 좀 그렇군요, 그죠? 네, 왜냐면 저희가 고유 종목이 섞여 있어서 네, 황교안 씨 관련주들이 시간회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수의 종목들이죠. 대표적인 한창기지 같은 것들인데 한창기지하고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황교안 씨 관련주들이 시간회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황교안 씨가 요번에 오늘 발표했는데 이제 4월 달에 있는 총선 있죠? 총선 때 이분이 지금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맡고 계신데 이분이 수도권에서 험지, 쉽지 않은 지역의 그런 험지에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호재가 돼가지고 시간회에서 수많은 황교안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네. 돈이 이쪽 대선주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그죠?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재료가 오늘 있었냐면 중국 있죠? 중국은 아무튼 좀 약간이 아니죠. 좀 더하긴 한데 중국 사람들이 잘 안 씻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위생 개념도 좀 떨어지고요. 이 중국 쪽에서 지금 이제 원인 불명의 폐렴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네. 지금 27명이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저녁 때 되니까 중국 원인 불명 폐렴 환자 44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또 사스나 이런 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안감이 슬슬 확산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매해 연말 연초에는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백신 소독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저도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살짝 했었는데 그때는 동물 쪽 관련돼서 얘기했었죠, 그죠?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소독제라든지 이런 백신 관련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다음 주에도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움직이고 있고 아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그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오늘도 꽤 움직였어요. 그죠? 자,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 하나 더 있군요. 네. 그 미국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이란 공습 받았죠. 이란을 공습했는데 거기에 뭐 이제 그 이란의 그 유명한 그 군대가 있는데 혁명수비대라고 있어요. 이름이 참 멋지죠. 혁명수비대라는 이제 그쪽 군인 그쪽에서 사령관 하나가 이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란 쪽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고유가 수혜주가 급등을 했죠. 그죠? 저희 방에서도 이제 갖고 있는 저희 방에도 이제 고유가 수혜주 하나 있거든요. 그게 오늘 장중에 뭐 급등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쭉 왜 해드렸냐면 시장이 되게 뭐 안 좋은 것 같죠? 잘 보시면 이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뭐 그냥 숙이는 거 좀 뭐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숙이는 것 같고 더 떨어질 것 같고 그렇게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를 보니까 아니 뭐 지수만 올라갔지 내 종목은 하나도 안 올라갔고 뭐 많이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좀 불편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지수대로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이제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보시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어디에서 움직이느냐 그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보셔라. 대선주 중에 지금 가장 유망한 사람 3명을 뽑으라고 하면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가장 지금 유력한 사람이 3명이 안철수, 이낙연, 황교안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얘기 다음에 해드리고 이 3명이라고요. 지금 얘기할게요. 이게 왜 3명이 가장 유력하냐면 여러분들 대선주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선주는 우리 의원들한테 어제 제가 미리 얘기해 드렸는데 대선주는 이래요. 크게 세 파트가 있거든요. 하나, 이건 여당이죠. 그 다음에 야당, 그리고 가운데 뭐예요? 중간. 이렇게 해서 3개가 있어요. 뭐예요 이게? 여당, 야당, 중간이 누구예요? 안철수죠. 여당은 이낙연, 야당은 황교안씨.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 3명의 후보들 거를 잘 매집을 해놓으면 대선주로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3개를 골고루 사놓으시면요 편해요. 총선 때까지 진짜 여러분들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진짜 그랜저 이상의 차 한 대는 뽑습니다. 투자 금액이 아무리 작으셔도 차 한 대 뽑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진짜예요. 네.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수익률을 보장하는 얘기가 아니고 수익이 여러분들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원리를 대선주도 원리를 알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뭐 써니전자 이런 것도 오늘 급등하고 그러죠.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어요. 네. 오늘 절반 매도를 또 시켜드렸는데 여기 한 5,600원 전후였죠, 그죠? 절반 매도 했어요. 대량 거래 확 터질 때 뭐예요? 갖고 있잖아요, 안철수 관련주. 이거 말고도 안철수 관련주가 저희 방 보유 종목 중에 몇 개 또 있어요. 그리고 이낙연 씨 것도 매집이 제일 잘 돼 있고 황교안 씨 것도 매집을 해놨죠. 시간에서도 급등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선주는 총선 4월 달을 내다보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간식으로 이제 단타치기 딱 좋은 게 뭐예요? 바이오 중에서 이런 백신 관련주, 아니면 손세정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음 주에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죠?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뭐가 한번 터지면 계속해서 터져요. 네. 뭐 폐렴 환자들이 제가 보기엔 뭐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정보 통제를 할 수는 있는데 정보 통제를 만약에 안 한다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죠? 네. 반도체 관련주도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왜요? 삼성전자가 신고가 나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수많은 테마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시장이 정말 여러분들 안 좋으면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요, 테마주 안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개인들의 마음만 안 좋은 거예요. 왜요? 힘드시니까. 그죠? 하지만 세력들은 지금 어딘가에서 열심히 종목들을 올리고 또 올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얘기는 좀 뒤에서 한번 더 하고요. 일단은 어제 약속드렸던 게 뭐예요? 낙폭과대 개별적 공략법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자, 어제 제가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잠깐 이제 어제 했던 거 요약을 좀 해야 되겠죠, 그죠? 어제 구경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드리면 이거였죠. 지금 상황에서는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개별주들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신고가. 그죠? 네. 근데 신고가라는 주식 차트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요 지점에서 급등 직전에 있는, 네. 여기. 요런 자리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은 별로 없다 그랬죠, 요즘에. 왜요? 미중 무역 전쟁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종목들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지금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요거 말고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허리쯤에 있는 거. 허리쯤에 있는 게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로 보면은 저희가 보여 종목은 아니니까 보여드리죠. 파세코 요런 거. 네. 뭐겠어요? 이만큼 급등했는데 허리쯤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거는 개인들이 잘 못 사세요. 잘 못 사신다고. 왜요? 종목 발굴하기가 어려우시고 재료나 이런 것들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뭐였어요? 낙폭과대. 바닥에 완전히 이제 찍어 누르는 거 있죠? 네.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거 구경진음처럼 바닥에 탁탁탁 이렇게 해놓은 것들.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완전히 널렸다 그랬죠, 그죠?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로 수익을 내시면 되는데, 시장이 나쁘다 하면서 자꾸 피하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제 들었던 신년 특집 낙폭과대 개별주 이제 공략법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목을 요런 자리에서, 그죠? 요런 자리에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적기다. 이런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렸죠. 차트만 보고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절대로. 뭘 봐야 된다고요? 이 종목이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재료, 그리고 뭐예요? 수급, 하나 더, 재무 건전성. 요거를 다 확인하시고 하라 그랬죠, 그죠? 왜요? 재료가 있어야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재료하고 수급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런 급등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맞잖아요.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급등을 해요? 제가 실적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실적 장세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은 왜요?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서 정말 싸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판다. 그러면 최소한 보름은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꼭 참고 나는 한 50%대 수익, 100%짜리 수익을 한번 내보겠다. 여기까지 왔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 정도 수익 내려면 보통 뭐 한 달? 아니면 두 달 걸릴 수도 있죠. 그죠? 뭐 한 달을 들고 가셨어요. 그러면 들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시는 동안 종목에 문제가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네. 갑자기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회사가 뭐 이상하게 되진 않아요. 그죠? 그런데 빚이 많고 좀 이상한 짓을, 회계상 이상한 짓을 하면 바로 회사가 잘못될 수 있어요, 요즘엔. 그래서 특히 소형주, 중소형주 개별주들은 재무 건전성만큼은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마음 편안하게 보유하시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제 드렸던 말씀이 여기까지였죠, 그죠? 자, 뭐 어제 방송 못 봤다, 녹화 남겨놨으니까 꼭 보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얘기를 하려고 요까지 이제 잠깐 복습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얘기할 건 이거예요. 2탄인데, 시기와
그 다음에 세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시기와 세기, 강도죠. 네. 약하냐, 강하냐, 네. 이 세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시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시기는 뭐냐면 타이밍이죠.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은요, 1단계는 이거예요. 일단 낙폭과대 나오고 자율반등 나오고 이렇게 있어요. 그게 이제 구경제임으로 따지면 여기에요. 요게 1단계예요. 자, 주식을 구경제임이 이제 그래, 구경제임은 이낙연 주가 돼서 많이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식을 8월 달에 사셨어요. 자, 그러면 뭐 하셔야 되겠어요?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종목으로 세력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죠. 왜요? 거래가 별로 없으니까 세력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이것만 놓고 이제 차트를 여기 빼고 요것만 놓고 본다면요. 그죠? 네.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주식을 사면 세력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요. 그렇잖아요. 대선주는 왜 가냐면 뭐 그 대표나 아니면 그 회사 임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나 뭐 친분이 있냐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인맥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해서 아 이낙연 씨하고 인맥이 있네 그래서 샀어요. 샀는데 세력이 이 종목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 주식을 사면 세력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세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강한 세력이 들어올지 약한 세력이 들어올지 모르죠. 그죠? 네. 그리고 세력이 또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약간 막연하죠. 요 단계에서는 주식을 사시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조금 어려워요. 모르니까 세력이 딴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 2단계가 있죠. 2단계는 뭐냐면 여기에서 살짝만 들었다 놓는 거예요. 자, 살짝 들었다 놨다는 게 어떤 느낌 뭐냐면 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들어왔다 그래요. 왜냐하면 살짝 들었다 놓을 때 뭐가 필요해요? 돈이 들어오니까 들었다 놓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살짝 한번 들었다 놓습니다. 네. 요게 2단계죠. 살짝 들었다 놓을 때 뭘 할 수 있어요? 아, 돈 들어왔다. 세력이 들어왔는데 강한 세력이다, 약한 세력이다. 오케이. 답 나오죠? 이게 선발주자인지 후발주자인지 대장주인지 뭐 꼴찌인지 대충 윤곽이 나와요. 왜요? 돈 들어온 걸 보고 확인을 하니까. 그죠? 2단계의 주식을 사시면 어때요? 싸요. 싸고 불확실성이 대부분 사라져요. 그죠? 그리고 오래 안 기다려도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3단계는 뭐냐면 그 뒤에 두세 번 더 들었다 놨답니다. 네.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가 3단계예요. 3단계 주식을 사면 장점이 뭐냐? 오래 안 기다려, 진짜 오래 안 기다려도 돼요. 며칠만 기다려도 돼요. 아니면 사자마자 그날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다만 좀 비싸요. 단점은 뭐예요? 비싸요. 1단계, 2단계보단 비쌉니다. 네. 그리고 우황청심원을 좀 드시고서 주식을 사셔야 돼요. 왜요? 엄청나게 흔들거든요. 나가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온 사람은 나가라고 흔들고, 네?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흔들어요. 어떻게 해요? 난리를 쳐요. 네. 이게 여러분들 급등하고 나서니까 뭐 괜찮아 보이시죠? 급등 전에 어땠는 줄 아세요? 아이고, 갔다가 여러분들 뭐 10몇 프로씩 막 급등하다가 장대 한번 꽂아버리고요. 네? 일주일 있다가 또 들었다가 막 꽂아버리고요. 난리를 쳐요. 마이너스 5%, 10%, 15%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장난 아니었어요. 이거를 다 이겨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걸 이겨낸 분들이 뭘 먹어요? 네. 이런 분들이 상한가를 맞이하는 거예요. 네. 상한가 났는데 안 팔아. 우리 이 의원님처럼 네, 안 팔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 더 보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해되셨죠? 그죠? 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예, 이해가 잘 됐습니다라고 글 한번 쳐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요즘에는 회원분들이 이 오랜 조정에 지쳐서 뭐 글도 안 쳐요. 응? 네. 마마권님 어서오세요. 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예요? 반응을 해야, 리액션을 해야 강사가 신이 나서 얘기 안 할 것도 막 얘기를 해드리고 막 그러는데, 요즘엔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랜 조정에 지쳐서 그런 게 없어요. 네. 뭐 안 하셔도 돼요. 시장이 조금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또 호응들 많이 해주시겠죠. 그죠? 네네.
장 부장님 맞죠, 그죠? 네. 우리 장 부장님이 또 아무튼 뭐 호응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그죠? 네. 장이 그 조종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치신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게 시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1, 2,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언제 사시면 돼요? 2단계 사시거나 3단계 사시면 되는데 그게 어디겠어요? 어제 얘기했었던 여기가 2단계, 여기가 3단계인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2단계, 여기가 3단계입니다. 여기가 3단계인 거예요. 종목들이 여기에 널려 있다고요, 지금. 깔려 있어요, 정말. 정말 깔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시기의 개념이 아니고, 세기로 얘기해 볼게요. 세기, 강도. 여태까지 안 했던 얘기 하나 해드리죠. 우리 회원들도, 우리 정회원들도 좀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예요. 유통 물량에 따라 차트가 달라요. 이게 뭔 소리죠? 유통 물량에 따라 차트가 다르다고요. 유통 물량이 뭐예요? 모르시는 분들 많죠? 자, 예를 들어서 신년 특집이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뭘 갖고 얘기해 볼까요? 어떤 종목을 갖고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걸 보실까요? 구경제는 얘기했으니까 구경제는 보죠. 이게 이제 구경제넴이죠, 그죠? 네, 구경제넴에 뭘 보시면 되냐면 이제 주요 주주 현황을 보시면 돼요. 네, 주요 주주 현황. 유통 물량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주식회사가 주식을 말 그대로 발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 발행 주식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근데 뭐 이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주를 발행했다고 해서 그 100만 주가 다 거래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요? 100만 주를 발행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보시면 뭐 최재원 씨가 대표이사님인데 대표이사님이 8% 갖고 있고 유진이라는 분이 5%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최윤영, 최경승 이런 분들이 1.5, 1.8씩 갖고 있죠, 그죠?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게 대충 한 17%가 돼요. 자, 이 주식은 보통 매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대주주하고 특수한 개인 지분이기 때문에 뭐 대주주가 상한가 먹었다고 막 주식 팔고 그럽니까? 그거는 대주주 그걸 좀 의심을 해봐야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어때요? 유통이 잘 안 되죠. 그죠? 그냥 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지 이게 매수매도를 자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하고 특수관계인 지분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죠? 네, 그 나머지 기타 물량이라고 하는데 그 기타 물량에서도 기타 물량은 82% 되겠네요, 그죠? 네. 근데 82% 중에서도 구경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매일 단타 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기 투자하려고 사신 분도 있고, 그죠? 아니면 대주주가 나중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뭐 여기에는 안 잡히지만 기타 물량 속에 뭐예요? 기타 물량 속에 우호 지분으로 이제 뭔가 물량을 좀 사놨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타 물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제 유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이제 기타 물량의 50에서 70% 정도를 우리가 유통 물량이라고 본다고 유통 물량이라고 해요. 즉, 이 유통 물량이라는 건 뭐냐면 총 발행 주식 수에서, 그죠? 대주주 지분, 뭐 특수한 개인 지분, 뭐 이제 특정 기업 지분들 다 빼고 나머지 기타 물량 거기에서도 일부 물량만 유통이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럼 구경제는 우리가 대충 계산해봐도 전체 발행 주식 수의 한 50에서 한 70%까지는 유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 유통 물량이 많은 주식이에요, 적은 주식이에요? 유통 물량이 많은 주식이죠, 그죠? 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을 할 때 거래가 많이 터질까요? 조금 터질까요? 당연히 많이 터지겠죠. 그죠? 자, 보세요. 국영GNM 세력들이 11월 달에 들어와서 만지작거릴 때 거래가 얼마나 터졌는지 한번 보세요. 이만큼 터졌어요. 역대 거의 최대급입니다. 바이주스가 많은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대량 거래가 이런 식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가 어때요? 차트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뭐 이해되시죠? 그죠? 왜 이렇게 막 장대 음봉을 막 피레침을 꽂아놓고 막 그랬겠어요. 나가라 이거예요. 또 눈치채고 들어오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계속 갔다가 꽂아버리는 거예요. 내쫓는 거죠.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강도로 따졌을 때 엄청나게 세게 매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매집을 엄청나게 세력이 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유통 주식 수가 적은 기업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기업이냐? 뭐 예를 들면 이제 스타플렉스죠. 이런 걸 보세요. 저희 방에서 이제 환경 관련주를 앞에서 벌써 수익을 낸 건데, 자 보시면 어때요? 김세권이라는 분이 여기 대표이사님인데, 김세권 씨가 56% 갖고 있어요. 특수관계인 뭐 김동훈 씨, 우리사주주와 뭐 김명훈 씨 다 해가지고 하니까 60%가 넘죠. 그러니까 기타 물량이 37%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유통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거의 한 절반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전체의 한 18%? 그러니까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은 세력이 뭐 매집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사도 되겠네요. 그쵸? 네. 차트가 여기 보세요. 이게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는데 다 팔았어요 지금. 그리고 매수 여기서 했거든요. 상한가 2개 나왔어요. 그 다음날 폭등했고. 근데 보세요. 세력이 매집을 하긴 했어요. 어떻게 해요? 요렇게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티도 안 나죠? 티도 안 나죠, 그죠? 네. 이런 데서 여러분들 점상한가 나오는 겁니다. 저희 방 추천주에 이게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니까요. 이게 바로 죄송하지만 이게 실력 차이입니다. 네. 국영GNM 같은 거를 뽑아내는 것도, 저런 거를 이제 추천하는 것도 실력이지만,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야 되는데 이거 찾아내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실전 매매에 있던 거거든요. 정확하게 매집을 여기 9월달에 했네요. 그죠? 이게 9월 5일날 스타플렉스 환경 관련주라고 얘기를 해서 추천당한 거예요. 직장인들 반드시 사시라고 시간도 보세요. 8시 48분 9시 이전에 보내죠. 시초가에 사라고. 한 달 있으니까 한 달 뒤에 어떻게 됐어요? 날라버렸어요. 수익이 70%. 대선주 황교안 씨 걸로. 이 스타플렉스가 지금 또 올라가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무료 추천을 절대로 못해요. 왜요? 거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무료 추천합니까? 큰일 나죠. 그죠?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 널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한가하게 내 종목 올라오겠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종목을, 안 되는 종목들은 좋은 종목을 교체하시고 현금 들고 있는 분들은 빨리 주식 사셔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 시간 보내실 겁니까? 대선주들이 지금 올라가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벌써 올라가고 있는데 구정 전에 한번 급등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예요. 왜요? 매년 그랬거든요. 총선 앞두고서는 거의 100% 그랬고, 구정이 한 3주밖에 안 남았어요. 1월 20 며칠이죠, 그죠? 네,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네. 준비를 빨리 하셔야 돼요. 종목들이 지금 국영GNM처럼 저렇게 유통 주식 수가 많은 것들은 세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있지만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걸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상한가를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수익 한번 내보고 싶지 않으세요? 특히 단타 싫어하시거나 못하는 직장인분들, 이런 주식 사놓고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니까요.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뭐 하시냐? 그냥 이런데 여기서 막 들어가서 오늘 한번 내가 수익 한번 내보리라 이러면서 여기서 단타 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단타 친다니까요.
얼마나 힘드세요. 직장인들은 이런 거 하시면 큰일 나요. 하루 종일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수익 내기 힘들어 하시는데 직장인 분들이 뭘 이런 걸 하십니까? 그죠? 네. 돈만 다 날리고 직장 생활도 잘 안 되시고 힘드시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요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빨리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 국영제nem은 유통 물량이 많은 주식이고요. 스타플렉스는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이었죠. 이거 보세요. 이거 좀 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어제 보라티알처럼. 그리고 유통 물량이 많은 주식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동양물산 같은 거 보시면 돼요. 이 종목들이 재밌어요. 앞에서는 홍종욱 관련주라고 홍종욱 씨 있죠? 네. 막 움직이더니 지금은 홍종욱 씨 쪽이 약간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분이 뭐 그 따님이 큰 딸이죠. 큰 딸이 그 마약해가지고 뭐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동양물산 세력이 갈아탔어요. 어디로? 나 오늘부터 이낙연 주 할래. 그러면서 이낙연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빨리 눈치채셔라 그랬죠, 그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시민 씨 옛날 대장주가 유시민에서 이낙연으로 옮겨 탔어요. 갈아탔다고요. 세력도 지금 종목 교체랍니다. 세력도.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언젠가 내 거 올라오겠지. 동양물산이 원래 누구였다고요? 홍정욱 씨였어요. 근데 갈아탔다니까요. 누구로요? 이낙연으로요. 세력도 지금 갈아탔습니다. 지금. 재밌어요 지금. 네. 계속 올라가죠. 이 거래량을 잘 보세요. 거래량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보이세요? 엄청나죠 거래량이. 한 6천만 주 이상 터졌어요. 거의 한 7천만 주 아니에요 이거? 네. 그래서 그러네요. 7천만 주 이상 터졌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내려올 생각도 안 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뻐요. 그죠? 네. 지금 사실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종목들이 여기 보세요. 바닥에서 살짝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매수 맥점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작년에 못 냈던 수익들, 작년에 입은 손실들 빨리 메꾸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갖고 이런 매수 맥점에 있는 종목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공략을 하시면 돼요. 아까 대선주 잠깐 얘기해 드린다고 했었죠? 네, 써니전자, 아까 우리 방에서 안철수 이거 대장주입니다. 저희 방에서 오늘 이거 대량거래 터지면서 이제 급등하길래 가만히 이제 보고 있다가 5,600원 여기쯤에서 절반 팔았어요. 네, 잘 팔았어요. 써니전자 우리 회원들 수익 내셨고, 그죠? 그 다음에 황교안 씨하고 이낙연 씨 관련주로 저희가 매집을 많이 해놨거든요. 특히 이낙연 씨가 많이 매집해놨는데 이낙연 씨 것도 지금 수익을 앞에서 뭐 남아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놨지만 지금 그 이제 후속주들을 또 매집을 많이 해놨다고요. 거기다가 황교안 씨 것도 이제 골고루 매집을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에서 급등했다고. 네.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그러니까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레이스라고 그러죠. 네. 경주. 네. 대선주들이 이제 경주하듯이 서로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듯이 빨리 가는 게 있고 조금 늦게 가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이제 레이스를 이제 시작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도 하다 안 되니까 종목을 갈아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거래가 잘 되는 종목,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뭐 스타플렉스 저런 것들은 스타플렉스 저런 종목들은 품절주인데 매집이 굉장히 잘 되는 종목들을 저희 방에서는 매집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그죠? 종목도 잘 못 뽑겠다, 들고도 못 가겠다, 종목이 조금 흔들면 힘들어 죽겠다, 힘들다 이런 분들은 엄동설안에 혼자서 혼자서 덜덜 떨지 마시고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네, 그게 수익을 빨리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네. 뭐 혼자 한번 해보시겠다 그러신 분들은 제 녹화 방송 다 남겨놨으니까 한번 녹화 방송 어제 것도 한번 보시고 뭐 연말에 그 다음에 11월 12월 달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쭉 한번 돌려보세요. 내일 주말이죠, 그죠? 주말 동안에 제 녹화 방송 서너 개만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시황 얘기했던 것 중에 틀린 게 있는지 거의 맞아요. 그죠? 저는 무료 종목 추천 안 해요. 하지만 시황, 그 다음에 테마주들 어떤 것들이 움직이는지 미리미리 얘기를 다 해드리거든요. 강조도 많이 해드리고 한번 쭉 한번 돌려보세요.
시황 같은 게 아마 잘 맞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제가 무슨 뭐 총명해서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 특히 대선주나 정부정책주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해볼 수밖에 없죠. 매년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대형주도 참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 저희 방에서도 뭐 30%씩 수익 내고 막 그랬죠. 우선주로. 삼성전자 우선주죠. 그죠? 근데 이런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 개별주들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총선 앞두고 지금은 총선 관련주 있죠. 대선주들을 하시면 수익이 빠르게 그리고 크게 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수많은 정부정책주들 그 다음에 대형주도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포트를 잘 만드셔가지고 그죠? 네. 올 한해는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제 금요일이라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원래 금요일날은 오늘 좀 쉬려고 했는데 신년 특집으로 이제 어제랑 오늘 이틀 동안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강조드린 건 뭐였냐면 낙폭과대 그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뭐 이런 스타플렉스 같은 종목들도 지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경제인앱 있죠. 이런 종목들도 지금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마시고 정말 매수 좀 하셔가지고 올 한해는 수익들 많이 내셔서 아무튼 좀 작년에 못 냈던 수익들 아무튼 올 한해 많이 내셔가지고 좀 행복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보다 더 이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도 뵐 수 있도록 저도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누구였죠? 해피데이님은 제가 여기 연락드릴게요. 바로. 네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